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신의 목표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얘는 반드시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시 문제는 지금 요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뭐 답안지를 보거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푸는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 범위를 나누고 푸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 상황 자체가 절대값,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 수직선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x까지가 떨어져 있는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 x라고 한다 라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안에 -4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수직선에다가 0부터 -4까지의 거리를 세워봤을 때 그 거리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4랑 같다 라고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린 상태로 절대값을 만나면 음수는 양수로 바꿔라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힘들 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안에 이렇게 5 같은 숫자가 있으면 얘는 그냥 5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절대값 안에 -2.7 이런 숫자가 음수로 들어있으면 얘는 양수로 바뀌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따라서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지만 얘가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뀌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절대값 x라는 걸 만나게 되면은 얘는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0보다 컸을 때에는 그냥 x랑 똑같지만은 절대값 x가 -x랑 같을 수도 있죠. x가 음수였을 때. 자, 그리고 등호는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 자, 왜냐면 지금 x가 0보다 클 때를 했다, x가 0보다 작을 때를 했다. 그러면 x가 0이랑 같으면 어떡합니까? x가 0이랑 같다면 애초에 얘 자체가 0이지. 그러면 이 값 자체가 0이라면은 얘가 0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얘가 0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등호는 이쪽에 붙어서 0일 때를 여기다가 써주나 여기다가 붙여서 여기다가 써주나 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를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안에 x 빼기 3 이런 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식인 x 빼기 3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 바깥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 빼기 3이 만약에 음수였으면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 x 빼기 3 이만큼이 다 들어간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식으로 보기보단 원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양수 또는 0이면 그냥 나오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 양수라면 그냥 나오고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어 나온다. 자, 그래서 중학교 개념을 한번 복습을 했었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과연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지. 첫 번째는 이제 범위 나누고 푸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순서를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볼게요. 첫 번째 풀이 범위 나누고 푸는 거.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될 거야. 절대값 안쪽에 식의 값이 0 되는 값을 찾으세요.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얘가 0이 된다면 그 0보다 클 때는 얘가 양수일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먼저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될 거예요.
x-1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0이다. 그리고 2x 더하기 4라고 하는 이 친구가 0이다. 요거를 풀게 되면 x가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겠지. 자, 그럼 찾았어.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두 번째, 그 찾은 두 개의 숫자를 수직선에다가 표시하세요. 수직선에 표시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요거, 그리고 x 값이 1일 때 요거 표시를 했어. 그러면 자, 원래 수직선이 일자로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이 숫자 두 개를 표시했더니 이 수직선이 지금 얘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과 얘네들의 사이에 있는 부분과 얘보다 큰 부분으로 세 개로 잘린 거 맞지? 자,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봤으면 그걸 토대로 세 번째, 범위를 나눕니다. 범위 설정이라고 할게요. 범위 설정. 자,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일단 저 수직선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친구를 보시면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야.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맨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가 되겠지. 자,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빠진 게 있어. x가 정확히 1일 때가 빠졌고 x가 정확히 마이너스 2일 때가 빠져있죠. 이 범위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얘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절대값 안쪽의 식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등호를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절대값 x가 x일 때와 마이너스 x일 때로 범위를 나눌 때는 얘가 0보다 클 때가 아니고 크거나 같을 때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등호를 붙일 때는 좀 크다 쪽에다가 붙이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붙일 때도 x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2가 된다의 상황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 이쪽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정확히 1이 된다를 할 때도 여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x가 더 크다 쪽에 붙인다고. 이렇게. 자, 이러면 수직선에 있는 그 어떠한 숫자도 범위 속에 빠진 데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각각의 범위에 있는 숫자를 좀 생각해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숫자니까 마이너스 3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애가 이 절대값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식이 나올 때 마이너스를 안고서 범위가 바뀌어 나온다. 이 값이 음수일 거니까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뀌려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같은 숫자를 저기 두 번째 절대값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음수인 게 확실하지. 그래서 2x 더하기 4가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오른쪽에 9는 제가 건드린 적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게 작다 9보다가 될 거야. 그러면 3을 넘겨서 12로 만들고 나누기 음수를 해버릴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범위가 얘로 바뀌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동네, 이 왼쪽 동네에서만큼은 범위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이거랑 겹치는 범위를 체크해 보시면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표시했을 때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능하다는 게 이 1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대로 두 번 더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단 크면서 1보단 작으니까 뭐 0 같은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절대값 안쪽의 값은 음수인 게 확실하지. 그래서
범위가 바뀌어 나오는 거지만 0 같은 숫자를 두 번째에 집어넣게 되면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이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작다 부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x니까 x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1에 4를 더하면 5니까 넘어가서 4가 되겠지.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x가 만약에 이 두 번째 동네에 있게 되면은 그때의 정답은 얘라는 건데, 그치? 어차피 두 번째 동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렇게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4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겹쳐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치? 둘 다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현재로서 가능한 거는 이 사이 부분이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범위가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채워지겠죠 이제. 자, 마지막 세 번째, 1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 2 같은 걸 생각하시면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니까 부호가 안 바뀌고 그냥 나오겠지. 그러면 작다 9보다 이렇게 될 거고, 계산했을 때 여기는 3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넘어가서 6이 될 거니까 약분하시면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얘기는 뭐다? 1보다 크다가 지켜지게 되면, 즉 이 오른쪽 동네 여기 부분에서는 x값이 2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를 표시해 놓고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맞죠?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도 등호가 채워져야지. 자, 그럼 따라서 얘 아니면 얘는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마다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 풀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푸는 풀이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 풀이 말고도 그래프를 통해 그리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얘기로 진행을 할 거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나누고 푼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해볼게. 이 풀이는 위에다 그대로 정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일단은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푼다라고 하면은, 자,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만큼의 식을 제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식은 뭐냐면 fx라고 하는 식이 9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거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립니다. fx를 y는 fx의 형태로 그리고 9를 y는 9의 형태로 그린 다음에 둘 중에 fx가 9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작은 거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푸는 방식은 얘랑 똑같아.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0이 되는 걸 표시를 해. 자, 그래서 x축을 그려놓고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시계값이 0 되는 거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표시하고 여기다가 1을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표시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애초에 얘가 fx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는 거고 fx에다가 1을 대입해 본다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를 구해보시면 그거는 이 보라색 식에다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절대값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얘가 3이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값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y가 3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다음의 좌표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이번에 f1을 구해보시면 x한테 1 집어넣는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0으로 사라질 거고 얘만 남겠지. 그거는
결국에 절대값이 6이니까 그냥 6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건 또 무슨 얘기다? x값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쯤에 있는 1,6의 좌표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할 게 결국에 얘네들로 구간이 나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논리가 똑같은 거니까 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건지를 생각해 볼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fx의 식은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2x 더하기 4지 그지? 그러면 x값이 1보다 커지게 되면은 애초에 얘가 양수로 나올 거고 얘가 양수로 나올 거니까 결국에 플러스 플러스로 나온다고 치면은 절대값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되겠지. 1차 함수니까 직선인데 기울기 자체가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쪽의 기울기는 3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맨 왼쪽 동네를 보면은 그때는 얘도 음수로 나올 거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x랑 똑같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번에는 맨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일 거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식의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이 범위는 그냥 이렇게 싹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는 직선들이 모여있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한번 위의 그래프로 위의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3x 빼기 3 요게 얘인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요 식이 가운데 있는 식이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식은 얘가 되겠지.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고 기울기가 3짜리인 거. 그러면 어쨌거나 요게 됐는데 우리가 결국에 풀고 싶은 마지막은 이게 y는 9라는 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게 9를 표시를 해볼 건데 얘가 3이고 y값이 얘가 6이라서 9라는 값은 얘네들보다 더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6이 되는 거면 과연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뭘까를 찾는 건데 잘 보세요. 이제 fx가 9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내가 답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지. 요 사이에서는 보라색이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가 여기에 좌표를 찾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 좌표를 찾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좌표가 뭘지를 어떻게 구할 건지만 답할 수 있으면 이제 논리가 끝나는 거지. 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하실 게 이 부분이 꺾여 있는 데를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직각삼각형의 모양.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도 직각의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얘는 밑변과 높이,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1대 3이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게 기울기니까. 따라서 여기에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3배면 되는 거야. 그런데 y값이 6이었고 y값이 9였기 때문에 y값끼리 뺀 그 차이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3이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3이 되기 위해서 밑변분의 높이가 3이면 되는데 높이가 딱 3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1이면 되지. 밑변 자체가. 그러면 밑변이 1이라는 말은 이 점선에서부터 1만큼을 오른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야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논리로 왼쪽을 보시면은 요 놈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죠. 적어볼게요.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역시나 밑변분의 높이 그거의 비율이 3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위에 노란색은 y값이 9고 여기는 y값이 3이기 때문에 이 높이 차이가 6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밑변의 길이가 2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이만큼 감소했고 6만큼 커진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이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거의 의미가 이 점선에서부터 두 칸만큼을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답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다 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정답과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를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칠판 지우고서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비슷하게 숫자를 바꿔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은 여기를 잠깐 멈춰놓고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어려운 건 맞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이 3개짜리가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어, 분명히.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범위로 나누고 일일이 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길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래프로 푸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너무 힘들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풀이도 알고 계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번 딱 지우고 새로운 예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이번에 문제는 x-2 그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뭐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는 그냥 제가 지금 막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작거나 같다 뭐 한 2 이 정도 해볼까?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절대값 안쪽의 값이 0이 되는 것을 x축에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맨 아래 값이 이렇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되겠죠. 표시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상태로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부르면 그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절대값 x-2 마이너스 절대값 2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경계값들, 이 경계점들,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을 표시하세요. 오른쪽에다 좀 크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요.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때 얘는 f의 2는 x값에 2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의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이런 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때는 이쪽이 0이 될 거고 마삼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플러스 5로 바뀌겠죠. 절대값에 마이너스 5니까 그냥 5가 된다고. 그러면 그 말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5를 지나간다, 이런데. 자, 그래프가 현재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 거, 구간 3개. 왜 3개인지 이해되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왼쪽인 곳, 얘네들의 사이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보다 오른쪽인 곳, 그 구간 3개에서 직선을 그리는데, 직선을 그릴 때 기울기를 따진다. 자, 보면 x값이 이제 2보다 큰 맨 오른쪽 동네에서는 결국에 얘가 양수일 거고 얘가 양수겠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라면 어쨌거나 이쪽을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이 오른쪽 동네에선 쟤네들의 절대값이 앞에 거는
어쨌거나 플러스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뒤에 거는 플러스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값 두 개가 서로 빼진다 그러면 여기가 빼기로 갔을 때 어쨌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동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더 내려가겠지, 이런 식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친구가 맨 왼쪽 동네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로 나올 거고 얘도 음수로 나올 거야, 그치?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다. 그러면 맨 앞에 거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서 이렇게 나올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 상태로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범위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결국에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자, 이쪽은 현재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근데 2가 어디 있냐면은 자, 일단 얘네들은 y값이 음수니까 너무 밑에 있고 얘는 y는 2라고 있는 거니까 y값이 2인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자, 여기 꼭대기 높이가 5야, 그치? y좌표가 5니까 그러면 2는 여기다가 한 이 정도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의 그래프가 2라고 하는 초록색의 그래프보다 더 작다니까 더 아래쪽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결국 분홍색이 연두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겠다는 거는 이쪽이랑 이쪽이죠. 그럼 결국에 이 만나고 있는 이 점 두 개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제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건데, 그잖아? 그러면 이제 이 좌표 두 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일단은 이 꼭대기의 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였고 아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좌표는 y값이 2죠. y값이 2지. 그러면 여기 두 개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직각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직각 두 개로 쪼갠다고 했었죠. 그러면 직각 두 개로 쪼갰을 때 보라색의 모양으로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쪼갰다. 근데 현재 이만큼의 높이가 지금 3이잖아요. 왜? 높이 차이가 3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건 현재 기울기가 1이었어. 그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얘분의 얘의 비율이 1이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 밑변은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3만큼을 더 왼쪽으로 간 거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6,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세 칸만큼 내려오고 세 칸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x값이 3만큼 더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이쪽을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이쪽 그럼 결국에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쪽이 나올 때 반드시 양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얘가 나올 때는 범위가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겠죠. 음수라서. 그럼 현재 그거 두 개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요 녀석의 기울기는 3이겠지. 마이너스 3.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얘분의 얘가 3이라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1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점선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칸만큼 간 거니까 한 칸만큼 간 거니까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2,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이쪽이 마이너스 6이었던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2였던 거고 여기가 3칸에 여기가 1칸이니까 높이가 3칸이었을 때 정답은 얘부터 얘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명히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그래프로 풀기보다는 그냥 식으로 푸는 게 낫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벌써부터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반드시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하시고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한 이 정도에서 나와요. 한 이 정도에서. 그래서 재빨리 한번 해보시면은 1 표시하고 3 표시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표시하시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함수값 표시해보시면 여기가 3,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이어주면 되는 거고 3보다 클 때를 해보면 양수 나오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2. 그 다음에 1보다 작다를 해보시면 기울기가 음수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이 친구가 5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5를 한 이 정도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5보다 아래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건데 얘네를 답하기 위해서 그려야 되는 거는 반드시 얘가 포함되어 있는 직각 삼각형을 갖다 그린다 이렇게. 근데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기울기니까 2가 된다 치면은 이거의 2배가 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높이 차이가 3이기 때문에 밑변이 2분의 3이면 되죠. 따라서 3에다가 2분의 3만큼 더해서 얘는 2분의 9다. 마찬가지. 얘를 그렸을 때 높이 차이가 3이라면은 요거의 절반이 밑변이 될 수밖에 없다. 기울기가 2니까. 자, 그래서 1에서부터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정답은 얘부터 얘 사이.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속도감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제가 드린 예시는 일부러 어려운 걸 했는데 실제로 요 정도까지가 마스터가 되면 시험에서 틀릴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수업 때 안 하고 영상을 남겨놓는 거는 분명히 시험 막바지까지 얘를 어려워할 거니까 계속 보고 또 보고 멈추고 계속 보라고. 이거 포기하시면 서술형 문제 1번에서 날아가고 그럼 점수가 아무리 적어도 6점이 날아가. 절대 안 돼. 알겠지? 계속 보고 계속 질문하세요. 알겠죠?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